이제 좀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EDCF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EDCF를 그 중소기업인 소기업 또는 이제 중소기업의 해외영업부의 그런 영업부 문장 또는 그 아시아 또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그 영업 담당자 에어리아 매니저 또는 세일즈 트리토리 매니저들이 어떻게 참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위너가 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5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약 정리입니다. 첫 번째, 간접 참가가 가능합니다. 간접 참가라는 것은 개발 사업 차관을 통해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대형 턴키 프로젝트 형 컨소시엄 형태에서 이제 발주가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대아산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데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진행한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병원이다 그러면 메디컬 이퀴먼트를 조합하는 메디라인이나 유일기기에 대한 그 서브 컨소시엄 업체에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디라인이나 유일기기에서 저희랑 같이 메디컬 디바이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그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본 그 물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 건설에 대한 부분은 또 건설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인프라나 그 운영 인프라 같은 경우는 또 IT 쪽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대형 컨소시엄을 하게 되죠. 이제 삼성물산에서나 현대아산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통째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 차관을 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간접 차관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혜국 컨설트 단계에서 저희가 기업 또는 개인 컨설트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공여급 사업 단계 평가 그 단계에서 사업 검토 FS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피지빌리티 테스트 단계인데, 거기에서 컨설팅에 대한 용역을 개인 또는 기업이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50만 불 이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거를 이제 수원국 쪽에 입찰을 직접 참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요거는 이제 PPP라고 하는데, 이 PPP 프로젝트는 뭐의 약자냐면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건설도 공동인프라 사업에 민간인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입은 민간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차관이라고도 하고,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혼자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 가지고 한 섹터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차관이 있는데, 네 번째 소액 차관은 이제 소규모 EDCF 차관으로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나라에서 500만 달러 이하 소액 차관 사업을 EDCF에서 중소기업을 기회를 주는 그런 제한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요즘에 이제 이게 EDCF가 워낙에 대기업에서 먼저 로비를 해가지고 그 수원국에 모든 걸 다 끝낸 상태에서 수원국에서 거꾸로 이제 재정경제부나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차관이 형성이 되는 그런 사이클로 해서 대기업이 이제 모든 걸 독식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조금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중소기업도 기회를 주자 해서 중소기업의 어느 정도 일전 소액 차관의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기회를 제한하자. 그래서 소액 차관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이제 섹터 개별 차관은 특정 부분 섹터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는 다수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유망 중심 기업을 한해서 특별한 IT나 4차 혁명 관련된 굉장히 어드밴스한 기능을 또는 그 솔루션을 제공 가능한 업체들을 한해서 섹터 개발 차관을 특정 부분 섹터에 대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차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설트 풀을 등록 신청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차관 및 개별 차관 입찰 정보를 이제 좀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차관 우대 항목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무이자 적용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차관이 진행되는데 중소기업한테는 이제 일단은 무이자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이제 현행 이자율이 한 50% 적용하는데 개발도상국이 아닌 최빈국 지원을 할 경우에는 무이자로 이제 적용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짧게 저희가 이제 EDCF에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개요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1950년도에 이제 6월 25일 6.25 전쟁이 있는 다음에 전국이 아예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메가더 장군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나라가 회복을 하기까지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말은 이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제 망가졌다는 건데,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뭐 대한민국 국민의 뭐 근명성이라든지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굉장히 어그리시브한 그 새마을 운동도 기여를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생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생존할 수 있는 그 기본 식량 구호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10년 동안 도와줬던 EDCF 국제 그 경제 협력 기금의 필리핀이라든지 에티오피아 그리고 콜롬비아 이런 데에서 저희를 도와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내준 쌀, 밀가루, 그다음에 소세지 이런 걸로 10년 정도 저희가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체력을 기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국가에서 지원해준 장충체육관이라든지 뭐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항만 이런 것들도 더 EDCF 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196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쭉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50년, 40년, 50년 동안. 그런 그 EDCF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50년부터 60년도까지의 이 식량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지원은 저희가 어제 배운 코이카에서 진행했듯이 그 당시에 1960년대 70년도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무상 원조에 대한 부분을 달려와 가지고 지원을 해준 거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국민적으로 체력이 회복이 돼서 진행할 단계는 이제 그 대외협력 경제기금인 EDCF의 필리핀이라든지 에티오피아 이런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무상 지원도 받았고, 그리고 대외 경제협력기금에 대한 유상 지원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 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저희가 스위치가 돼서 이제 지금은 1990년도부터 13억 15조 정도의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왜 국가적인 뭐 채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ODA 기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에티오피아라든지 필리핀이나 콜롬비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도와주냐,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미 50년 이상 그 사람들한테 빚을 졌습니다. 필리핀하고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때 저희 그 나라의 병사들 군사 지원도 유엔을 통해 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참전 용사들이 이제 사망을 순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각종 그 무상 지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밀가루나 쌀이나 여러 가지 그 기아에 대한 해결을 지원을 했고 무료병사를 해줬고, 1960년도부터 이제 80년도 88 올림픽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인프라나 산업 인프라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로도 깔아주고 병원도 짓게 해주고 그리고 항구도 만들어주고 다리도 지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990년대부터 한국수출협회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경제부에서 EDCF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ODA 산업의 전체 예산 중에 일부분을 EDCF 기금으로 해서 베트남에 다리도 놔주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학교도 세워주고 그다음에 콜롬비아의 여러 가지 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항만 이런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필리핀에 도로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뭐 항구도 지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갚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EDCF 산업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어차피 저희는 이제 영업사원이고 매출을 일으켜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크게 간접적으로 EDCF 참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민자협력 차관 그리고 소액 차관 섹터별 개발 차관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